어떤 요인들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이끌어내는가, 또 정책들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가를 다뤘다면 저 말고 다른 고수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태도의 문제, 종목을 고르는 방법, 또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일체 광고만 열심히 파시더라도 투자의 세계에서 아주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는 되리라 기대하며 만들었습니다. 제가 쓴 부분은요, 크게 보면은 세계 경제 성장축,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도 아시아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는 밝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큰 흐름인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로 연관되어 있는 투자의 신세계라는 주제로 엮여져 있는 그러한 좀 색다른 책? 독자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하면 또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좀 제일 잘하는 게, 저는 어쨌든 뭐 산업이나 다양한 산업이나 이제 기업들을 많이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 5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로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은 3% 수준인데요. 순수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등이 포함해서죠. 앞으로 9년 동안 미국이 현지 완성차 업체 및 스타트업들에게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LG, 삼성, SKI 등 K배터리가 나란히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선 핵심 부품인 배터리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3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두 곳의 GM과 합작 공장에서 2024년까지 70기가와트시 이상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2025년까지는 5조 원 이상을 단독 투자해서 70기가와트시 이상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안에서만 145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은 GM 이외에도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 모터스와도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포드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인 블루 오벌 SK를 통해서 2020년 중반부터 미국에서 연간 60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 등을 생산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건설 중인 22기가와트시 규모의 조지아 1, 2 공장과 합치면 포드에 공급할 배터리만 70기가와트시 이상이면 이 규모는 양사 협상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4위의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스텔란티스와 협력이 예상되는 삼성 SDI도 조만간 미국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공식화했었죠. 삼성 SDI는 미국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서 어떤 시나리오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요, 미국 신규 반도체와 배터리 신규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을 시작으로 경영복귀 신호탄을 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머지않아 미국 시장 진출 계획도 가시화될 수 있겠죠? 자, K배터리 3사의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직접 배터리 소재 사업, 특히 양극재 쪽에 뛰어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양극재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곳이 에코프로비엠, LNF 등이잖아요. 뭐 그들 나름대로 혈투를 벌이고 있을 텐데, 오늘 모빌리에선 도대체 왜 K배터리 3사가 양극재 시장을 넘보고 있는지 동향 파악해보고요. 밥그릇 싸움이 더 치열해질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 전망에 이상은 없는지 증권사의 시각 확인해 볼게요.
배터리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엄청난 상황이고요. 직접 만들어서라도 진출하고 싶을 겁니다. 당장 2025년부터는 수요 급증으로 양극재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엔 제기오 아우디가 양극재 부족으로 배터리 공급을 못 받아서 전기차 생산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더라고요. 또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선 완성차 업체들이 자꾸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잠재적인 위협일 겁니다. 배터리는 안 쓰더라도 배터리 소재는 외주에서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양극재 생산에도 2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삼성 SDI도 양극재 자회사의 제조 설비를 양도했고요. 증설도 하라면서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시장 넘버원 에코프로비엠과는 양극재 제조 합작사를 만들어 공장도 착공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당연히 대세 흐름에 동참했겠죠. 양극재 내재화를 위해서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세웠고 공장을 만들었는데요. 그 규모가 연간 생산량으로 따지면 전기차 40만 대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SKC를 앞장 세워서 소재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후발주자의 서러움을 싣고 대세 반전을 꾀하려는 걸까요? SKC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3분기 내에 양극재, 음극재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을 계획 중이다. SKC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 동박 말고도 양극재 사업도 진출하게 되면 SK그룹 차원에선 배터리 종합 세트에 퍼즐이 맞춰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SKC는 이슈 다룬 김에 증권사의 최근 리포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은 SKC는 한 달 동안 증권사의 투자 의견 상향 의견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무려 14곳 기관들이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까지도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SKC가 하반기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호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2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이었잖아요. 3분기에도 전사업 부문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기 가동했던 정읍 5공장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고, 미국 테슬라형 공급 계획도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 밖에 2022년에는 국내 6공장 가동, 2023년에는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으로 실적 성장은 담보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21만 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방어하는 쪽 입장도 살펴봐야죠. 골목을 지키고 있었던 기존 양극재 업체들의 이야기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룡 같은 배터리 대표주들의 사업 확장에 크게 걱정하고 있진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양극재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면 배터리 개발만큼이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투자비도 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양극재로 수입 좀 벌고 있다는 곳들도 적어도 10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양극재 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굴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럼 증권사 시선도 확인해 볼게요. 양극재 명가 시장 점유율 1위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온 거 아시죠? 실적 발표를 전후로 주가는 역사상 최고가 랠리 중이고 증권사들의 호평도 쏟아지던데요. 최고, 중심, 탑픽 이런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2분기 실적부터 보시죠.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3,107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21% 늘어난 307억 원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27.7%나 상회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적에 대해선 신한금융투자가 내놓을 분석 인용해 볼게요. 소재, 셀, 완성차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구조상 양극재 업체들의 수익성은 5에서 7%가 한계 정도로 여겨졌는데 에코프로비엠은 달랐다면서 고수익성 제품 위주의 구성과 주요 고객사 수요 폭증을 기반으로 영업이익률 9.9%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의 수익성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 데다 투자 계획 역시 시적절했다면서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의 목표가를 40만 원, 하나금융투자는 41만 원까지 제시했고요. 키움증권도 목표 주가를 37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또 IBK투자증권이나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배터리 소재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에 말들을 꼽아봤는데 높은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비싸지 않다, 해외 증설 계획 확대, 하반기 계속되는 호실적, 미국 진출 기대감까지
에코프로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최근 트렌드인 친환경이랑 꼭 맞는다는 점도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번 실적 발표 때 중장기 비전을 공개했는데요. 2025년까지 29만 톤 증설과 매출액 8조 원 달성을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계획에는 유럽 지역 11만 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향후 배터리 셀 메이커들의 미국 진출에 따라 동반 진출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에코프로비엠의 미국 양극재 공장 증설이 하반기에 발표된다면 추가적인 증설 계획 확대에 따라 매출액 전망치도 상향될 수 있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된다면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뉴스플로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양극재, 임극재 모두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양극재 중심의 성장 스토리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2분기 실적도 이 양극재가 이끌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도 개선된 건데요. 하지만 음극재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사태로 고객사의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역성장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3분기에는 수급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 같고 말에 못하겠어요. 양극재 매출과 수익성은 더 좋아져서 3분기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1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교 등수로 따지면 중위권 정도, 규모가 다른 곳들보다 적고 시가총액으로 비교하자면 에코프로비엠이랑 덩치 차이가 4배 납니다. 이 정도 수준인데 미래에셋증권에선 상위권들과의 격차를 점차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보더라고요. 증설 덕분이겠죠. 코스모 신소재는 지난 7월에 1,500억 원을 들여서 양극활 물질 설비를 증설한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5만 톤이 증설된 셈인데 또 내년에는 2만 톤, 2023년에는 3만 톤 증설 스케줄이 있는 상황이라 2023년 정도 되면 에코프로비엠 생산 능력의 절반 수준은 따라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글로벌 상위 업체보다 뒤처지는 건 분명하지만 연말에 LG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을 시작한다면 그 격차가 더 축소될 수 있다라는 판단도 들려줬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1,000원을 제시했네요. 네, 오늘 모빌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